안녕하세요. 과학은 금융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ETF는 INFL, 보통 인플이라고 많이 부르는 ETF입니다. 이 ETF의 티커명이 인플이잖아요. 그것처럼 요즘과 같은 인플레이션 기간에 투자하기 적합한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컨셉의 ETF이고요. 최근에 주식시장의 성과가 좋지 못해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ETF는 오히려 자금이 크게 유입되고 있는 ETF입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을 잘 선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투자자들에게도 인식이 되고 있는 ETF이고요. 진행 순서는 종목 선정 기준과 투자 컨셉을 먼저 알아보고요. 최근에 ETF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이 자금 유입 현황 트렌드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주가 상승기였다가 최근에는 주가 하락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 성과는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이 ETF의 투자 포인트와 투자하기 전에 유의할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이나 물가라는 용어가 신문에 등장하지 않는 때가 없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정말 큰 문제인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9.1%로 41년 만에 최고치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지표에 대해서 구닥다리 지표라고 표현하면서 약간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제가 한 줄 뉴스에서 장인은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를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기 때문에 저렇게 말한 거겠죠. 그만큼 지금 미국 대통령마저도 이렇게 신경이 곤두설 정도로 물가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가가 지금처럼 높은 수준으로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강한 기업들에 집중 투자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INFL, 인플 ETF가 이런 컨셉의 투자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ETF입니다.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유 종목의 투자 컨셉이 좋고요. 즉 인플레이션에 강한 기업들에 잘 선별되어 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ETF에는 오히려 최근 1년 동안에 자금이 꽤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인플레이션 기간에 적합한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2년 동안의 주식 성과도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ETF의 플레임은 이렇고요. 티커는 INFL입니다. 그래서 종목 검색창에 INFL 이렇게만 입력하셔도 종목을 검색하실 수 있고요. 운용사는 호라이즌 키넥티스라고 해서 약간 생소한 운용사인데요. 이 운용사에서 첫 번째로 내놓은 ETF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인플 ETF입니다. 상장한 지는 1년 6개월 정도 되었어요. 작년 1월 11일에 상장을 했고요. 총 자산 운용 규모는 13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ETF로 자금이 최근 1년 동안에 꽤 많이 몰렸다고 했죠. 처음 상장했을 때는 6억 달러 수준의 자산 규모였는데 1년 반 만에 벌써 2.18배로 2배가 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꽤 많이 높아진 그런 ETF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액티브 펀드라서 펀드 매니저의 재량이 꽤 중요한 ETF이고요. 통상 액티브 ETF는 총 비용이 높은 편이죠. 이 ETF도 총 비용이 0.85%로 꽤 높은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수익률은 1.61%로 S&P 500 ETF의 배당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지난 1년 동안에 이 펀드로 자금 유입과 유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일부 구간을 제외해서 봤을 때 대체로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올해 인플레이션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던 3월부터 자금의 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ETF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길래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고 있는지 이 내용을 확인해 볼 건데요. 보유 종목 기준은 인플레이션에 강한 기업이에요. 즉 바꿔서 말하면 인플레이션에도 이익을 잘 내는 글로벌 기업을 말하고요. 제가 글로벌 기업이라고 표현했듯이 미국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럽, 아시아 가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강점을 가진 기업에 투자를 한다, 이 말이고요. 그럼 이 다음 내용으로 인플레이션에도 이익을 잘 내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보면 물가가 많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잘 안 사게 되기 때문에 기업의 직접적인 매출과 이익에 타격을 줄 수 있고요. 또 제품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증가해서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비용 증가가 상대적으로 적고 동시에 매출액이 더 커질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이런 기업이 인플레이션에 강한 기업이 되겠죠. 그리고 주가 성과도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약간 추상적이니까 이 ETF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텍사스 퍼시픽 랜드라는 기업의 돈 버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석유나 가스 회사에 임대를 해주는데요. 그런데 보통 임대료를 받을 때 월세처럼 월 얼마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회사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아요. 통상 4.4%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런 석유나 가스 회사의 매출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텍사스 퍼시픽 랜드가 받게 되는 로열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전망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매출액은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럼 이 기업이 받게 되는 로열티도 더 늘어나게 되겠죠. 에너지 회사는 에너지 생산을 해야 하니까 생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기업은 직접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부담이 없이 이익이 증가하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쉽게 이익이 증가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을 모아놨으니까 작년처럼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이전에는 성과가 안 좋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2021년 한 해 동안의 주가 성과를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인플은 작년 1월 중순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2월 이후의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요. 인플과 S&P 500, 나스닥 100 ETF의 주가 성과를 보면 해당 기간 동안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ETF는 인플이었습니다. 수익률이 28.73%로 꽤 좋았고요. 그 다음은 S&P 500, 나스닥 100 순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기 또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도 주가는 잘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면서 주가 하락기를 겪은 올해 성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비해서 훨씬 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근의 성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꽤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운용사의 매니징 디렉터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꼭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런 선택이 잘 맞아떨어진 것으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운용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와 섹터별 현황을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캐나다나 호주, 싱가포르처럼 다양한 국가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 금융 섹터와 기초재료, 그리고 에너지 섹터의 투자 비중이 80%에 가깝고요. 보통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ETF와는 달리 정보기술 섹터의 비중이 가장 낮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ETF가 보통 헬스케어와 정보기술 섹터 위주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ETF에 투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포트폴리오를 다양한 섹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확인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인플 ETF의 투자 포인트와 투자 시 유의할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ETF는 인플레이션에 강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컨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보통의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가 미국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고요. 정보기술과 헬스케어, 순환 소비재 섹터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벗어나서 글로벌 국가의 다양한 섹터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 종목을 새롭게 편입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가가 오를 때는 나스닥만큼 주가가 올랐지만 하락할 땐 확실하게 방어를 잘 하면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반대로 유의할 점도 있는데요.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의 선택에 따라서 주가 성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액티브 ETF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보수가 좀 높은 편이라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섹터의 투자 비중이 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생각보다 빨리 안정화가 되면 단기간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열어두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제 채널은 ETF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에게 맞는 좋은 ETF를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ETF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제 영상이 맘 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